퀘벡주 라발시에서 시내버스가 어린이집 정면으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버스 아래에 깔리거나 잔해의 부상을 입은 어린이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명은 퇴원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인 51세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2건의 1급 살인과 살인미수, 상해 등 총 9건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어린이집에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집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집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부인 2딸과 살고 있으며 10년간 시티버스를 운전해왔습니다. 당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도한 목격자들은 남성이 옷을 모두 벗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계속 질러댔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7일 법원 출두 예정인 용의자에 대해 의사가 정신과 감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 전 남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살 어린이 2명이 숨지며 캐나다 전국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주민들은 사고 지점에 꽃과 인형, 카드와 촛불을 두고 희생된 어린이들을 애도했습니다. 어제 1분간 묵념한 연방의회는 오늘 조기를 개항했고 몬트리올 시청과 올림픽 스테디움, 토론토 CN 타워는 어제 소등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으며 오늘 낮에는 퀘벡주 수상 등이 현장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전국의 주택시장 둔화로 올 1분기 매물이 줄다가 하반기 들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TD은행 전문가는 거래 부진과 집값 하락으로 올 1분기 시장에 새로 나오는 매물이 감소하고 2분기부터 연말 사이에는 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단기 약세를 전망한 전문가는 하반기 들어서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또다시 2%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치솟은 금리 탓에 부채가 커지면서 상환 위기에 직면한 소유주가 집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앞서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2024년 주택 거래가 10% 증가하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거래만큼 가격은 오르지 않아 3.5% 상승에 그쳐 2022년보다 낮은 68만 5천여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등하는 임대시장 위기가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온주 키치너 캠브리지 워터루는 토론토와 구엘프, 런던보다 더 급격히 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캠퍼스로 돌아오는 대학생과 유학생들이 증가하는 데 더해 테크 부문 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인상 횟수만 제한하는 엘버타주 캘거리에서도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타주에서의 이주민이 증가한 때문으로 경제 성장이란 점은 반갑지만 임대 가격이 오르면서 안전하고 저렴한 아파트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역시 코로나 기간 중 타주 이주민과 해외 이민이 급증하고 대학생과 유학생이 늘면서 월세가 크게 뛰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금리와 임대주택 부족이 공통의 원인으로 알려져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월세가 절실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보건의료와 테크 분야가 고용시장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BC 고용시장 전망에서 현재의 글로벌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BC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향후 10년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주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접근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춰 구직자에게 고등교육과 기술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까지 1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들의 63%는 은퇴로 인한 공백이고 37%는 경제 성장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80%는 학사 등 고등교육이나 훈련 자격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래 일자리의 49%는 29세 이하인 사회초년생이, 이어 신규 이민자가 38%를 채우고 타주 이주민도 8%를 채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고, 이어 소매와 건설, 교육 순이며 특히 토목기사와 정보시스템 분석과 유아교육 분야는 기회가 많고 임금 역시 높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주내 전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로어 메일랜드를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밴쿠버 아일랜드와 오카나간 지역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워크비시.ca 사이트를 개선해 훈련과 교육기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취업률이 높은 직종 관련 진로와 고용시장 도구, 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재산세 고지를 앞두고 온라인 납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이라고 전한 시는 연 2회 또는 6회, 11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납부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은 마이토론토페이 웹사이트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데비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계좌이체는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신용카드 2.35%, 데비카드는 1.5%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납부 기한 안에 재산세를 내야 연체료와 벌금을 피할 수 있으며, 이사한 경우는 시 또는 금융기관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와 수도, 폐기물 관련 세금 경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시는 빈집세 신고 기간을 이번 달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되돌아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성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2년 동안 봉쇄와 방역, 불안으로 22%까지 떨어졌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7%까지 상승하며 2018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중장년층과 시니어의 정부 신뢰도가 평균보다 높은 데 반해 젊은 세대는 국정 운영과 경제, 기타 정책 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외에 정치인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27%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정당이 분열돼 있다고 우려했고, 성비위 은폐로 이사진 모두 사임한 캐나다 아이스하키 협회에 대한 신뢰도는 30%에 그쳤으며, 앞서 인터넷과 전화불통 사태로 전국을 마비시킨 로저스의 신뢰도도 이전 32%에서 29%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넷플릭스 캐나다가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하고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나 지인에 한해서만 계정 공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2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스탠다드와 3명 동시 시청이 가능했던 프리미엄 가입자가 지금까지처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구당 $8를 추가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스탠다드는 추가한 가구까지, 프리미엄은 2가구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 가입자의 한 달 요금은 무려 $35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번 옵션이 언제 시행될지 구체적인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말 이전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해 쓰고 있다고 지적한 넷플릭스는 이로 인한 매출 타격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 능력이 손상되는 실정이라며 수익 창출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사용료가 부과되면 계정 공유를 중단하거나 더 나아가 탈퇴하는 가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전 세계 유료 가입자 수는 2억 5천만 가구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2023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개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이 3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 4만 5천 달러, 3인 가구는 4만 7,500달러 등 가구 수에 따라 소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영업 소득이나 연간 이자 소득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해외 연금 포함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파산 신청의 경우 등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놀수욕센터와 베더스트 핀치 사무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를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라며 지금부터 연락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국세청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해 무료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